관장님, 그 확장성으로 한번 논해보죠. 확장성이라 그러면 사실 이제 뭐 포괄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술과 네. 뭐 사회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좁혀서 이제 뭐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예술에서 이제 확장성이라고 하면은 더군다나 이제 예술가와 이번에는 뭐 사회적으로 많은 그 또 감상자 그룹이라든가 참여 그룹을 또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상호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만들기 위함이다. 확장성을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각 장르를 이제 뛰어넘는 아트 언어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필요할 텐데. 네. 예. 이 상호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만들어낸다는 하는 거에는 예술가는 예술가로서의 그 본분에서 어떤 순수 예술을 추구하는 데 더 목적성이 더 드러나게 하고 네. 감상자도 마찬가지로 감상 부분에서 예술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이거는 뭐 미술에서 많이 응용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요리사가 있을 때 그 요리사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 요리를 또 음미하는 미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식가가 또 왔을 때 과연 맛있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또 아트로서의 요리를 또 즐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리사는 요리를 할 때 이걸 먹어줄 사람 그리고 미식가를 또 생각해서 요리를 하는데 바로 예술에서도 작품을 할 때 이걸 봐줄 사람에 대해서 또 감상자 그룹에서 염두하고 있어서 예술 행위가 일어날 때 공감하는 의식으로 예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뿐인데 네. 그게 이제 관계 설정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네. 이게 관조네요. 그게 미학의 어떤 기초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두위의 그 미술 이론에서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고, 네. 어차피 현대 미학의 중요한 그 뼈대나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경험이란 것이 우리가 일상적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양에서는 두위는 그 경험으로서 예술을 하면서 경험이 완전한 경험으로서의 그 예술을 논하고 있는데요. 그 완전한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수동과 능동적인 경험을 다 합쳐서 그 경험이라면 능동적일 수도 있고 수동적일 수 있는 그 경험을 완전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작가가 자기만의 그 생각이나 사상 또는 의식, 철학을 자기만 홀로 뭐 그려낸다고 했을 때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사회와 어떻게 소통할까 또 외부에 대해서는 또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까를 받아들였을 때 이건 또 수동적인 거거든요. 받아들인다는 네. 자체가. 그래서 어쩌면 예술은 사회와의 상호 그 교환적이고 또 상호 소통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능동과 수동이 그래서 포함됐을 때 완전한 경험으로서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우리 동양적인 언어를 좀 하나 얹고 싶습니다. 네. 중용으로서의 그 경험 또 중용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적절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용으로서의 완전한 경험. 아, 어려운 얘기죠.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우리가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엄격하게 의미하면 손님이나 관객은 소비자란 말이죠. 네.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겁니다. 아트를 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합당한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네네, 그렇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술이라고 했을 때 예술 하나만 보지 않고 또 예술에 또 붙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예술적이라 그러면 그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게 부분에서 네. 아티스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술적이라고 한다면은 감상자 부분에 또 그러니까 예술의 기술적인 것과 네. 심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심미적인 부분은 이제 감상자 그룹이라든가 외부에서 또 예술을 느끼는 어떤 그 마음이고 아티스트들이 하는 부분은 또 아티스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적인. 그런데 아티스틱과 그 심미적인 에스테틱이 네. 잘 결합이 되고 융합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행사를 통해서 외부의 감상자 그룹들이 같이
참여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아티스틱과 또 심미적인 에스테틱이 잘 융합이 돼서 그렇다면은 이제 완전한 예술적인 그 서로 공감하고 상호 소통적이고 네.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감상자들도 수준이 좀 또 확장되고 높아진다고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네. 확장되고 그런 확장성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차용된 언어가 참여예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참여예술을 우리 앙탕팡탕 2020 네, 코리아에서는 있죠. 굉장히 그 중요시 보고 있죠. 중요니까 이제 국악로나 또는 한양도성이나 피카다리 본 예술관에서도 그런 그 참여의 프로그램을 그렇죠. 네. 그 여러 장르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네. 그 지금 참여했을 때 참여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작가군이 있고 또 감상자 그룹이 있고 또 조금 더 이제 확장돼서 얘기하자면 협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아마 역할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번에 이제 그 2020 앙대방당 2020에서는 또 주로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이 교육에 관한 부분을 일단 좀 심도 있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확장성이 또 있고 그렇죠. 교육의 파급이라든가 파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교육이라는 부분을 좀 같이 끌어안고 간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큰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가 해서 교육 부분에만큼은 좀 심도 있게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미래 투자죠. 아유, 그래. 투자가 되면 좀 좋은 결과가 이제 그렇죠. 네, 바라보는 네, 비전을 아니, 바라보는 저 사람인데요. 우리 네, 투자죠. 이순선 회장님하고도 청소년 문제를 다루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미래 투자입니다. 네, 아유, 그렇습니다. 예. 자, 교육은 어차피 이제 우리 관장님이 그 많은 그 전공도 하셨고 또 이 부위에 대해서는 변별력도 갖고 계신데요. 그 앙땡빵땅과 청소년의 문제, 교육의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앙대빵당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대상 세계를 바라볼 때 이제 기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들이 참여해 봄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가치관이 만들어져서 네.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그게 바로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와 그 생각인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 풍성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사고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창조적인 사고들이죠. 그렇죠. 그거를 한마디로 제가 좀 귀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도 먼저 첫째 이제 관찰, 두 번째 사고, 마지막 표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찰이라는 부분은 이제 참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또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관찰과 동시에 사고가 수반되는데요. 이 사고라는 거는 굳이 뭐 깊게 생각한다든가 꼭 그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어떤 것들이 번뜩하고 네. 정답이 바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는 순간 그 사고가 또 이렇게 일어나면서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것도 동시에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표현이 되고 재미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사고를 사고력적인 측면에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 언어가 있는데요. 네. 그 비판적 재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고를 할 때 분명히 이 사고는 합리적이거나 합당한 어떤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결론이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이것이 같이 수반돼서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비판적 재구성 네. 얘기하는데 이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서 이 드디어 이제 표현해서 작가 같은 경우는 표현해서 재미있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또 아주 뭐 희한한 그런 재미있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보고 또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공감을 가지며 참여했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해야겠는데 라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단순한 그리고 명쾌한 이야기이신데요. 관찰과 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현이죠. 그 요구하고 있는 그 창의적 기초가 네, 스트롱이 건강해진다. 예. 이렇게 귀결되는 이제 방식 참 기대됩니다. 앙탱팡탕 2020 코리아에서 확장성과 교육의 문제 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무튼 그 확장성에서는 작가도 이제 그 예술적 기술인 그 아티스틱과 또 감상자 그룹에서 이제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그 신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작가가 홀로 그 작업실에서만 이제 자기가 작업하던 부분과 달리 여러 감상자들 또 사회로부터 같이 관심 있게 이렇게 진행했을 때 그 예술 세계도 더 풍부해질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도 그 예술적인 또 좋은 화두들이 아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예술가와 감상자 그룹의 그 서로 공감하고 상호 소통의 어떤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그 확장성을 볼 수가 있고요.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그 앞으로 미래를 그 항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교육에 있는데 이 교육에도 제대로 교육적인 어떤 그 관건을 가지고서 심도 있게 다뤄간다면은 우리 교육에 있는 학생들이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또 세상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네, 어려운 숙제를 오늘 가감없이 예, 우리가 논제로 두었다고 하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 그 위원장님과 예술에 있어서 확장성과 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담론을 가지듯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무엇보다도 뭐 이론이나 말로 앞서기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행사라도 작가들은 항상 여지를 만들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감상자 그룹이나 또 심미적인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좋은 그 예술적인 행위라든가 일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하면서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